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 방담 3회 방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정권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대사실 분석으로 이 가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 다음날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급할 것도 또 서두를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지난 9월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트럼프의 발언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에 대한 협상 전술로 해석했습니다. 세이모어는 바쁠 것이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이 없으면 북미북 회담을 열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서두를 것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앞으로 북한과 함께 나아갈 방향이 없어졌음이 확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핵협상이 지금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의 위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려고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경제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릴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고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의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실험 재개, 미사일 실험 재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미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북 협상이 지체될수록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라고 부추겼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그런 행동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과 공군이 남중국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을 계속 드나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군 함정과 중국 해군 함정이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군과 함께 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냉전 이후 사실상 최대 육상기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육상기동훈련은 냉전 이후 나토의 사상 최대 군사훈련 트라이던트 정초 2018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토는 작전 반경을 유럽에서 대서양과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했고 한반도 유사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에 그칠 것이라는 미국 외교 관료들의 예측은 매우 안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도발이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광산을 재가동했고 또 수직 발사대를 갖출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LA 앞바다에 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한군이 또다시 기습남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때문에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 가장한 김정은의 전위 조직이 서울에서 미군 철수와 적화 통일을 위한 공작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외교 관료들보다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김정은 정권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월 8일에 열린 북한 관련 한 토론회에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에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박훈탁TV의 예측 방송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훈탁TV 8회 방송 김정은 늦어도 2019년 초에 제거될 수도 트럼프 재선 장애물 제거 작전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훈탁TV 이슈 진단 2회 방송 미국의 북한 공격 임박 글로벌 중앙은행 무차별 금매입, 트럼프 다 바뀔 수도, 미국 본토에서 화생방 대응 훈련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운터 팩추얼 어널리시스, 즉 반대 사실 분석으로 트럼프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예측해 보면 트럼프가 반드시 김정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트럼프 재선은 물 건너갑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재선이고 둘째도 재선이고 셋째도 재선입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아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북핵 문제가 또다시 선거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외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대선에서 북핵 해결은 트럼프의 상당히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고 그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대선에서 또다시 북핵 문제가 선거 이슈로 등장하면 트럼프 재선은 어려워집니다.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임기에서 북핵을 해결하지 못한 트럼프가 마지막 임기에서 북핵을 해결할 것이라고 미국 유권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에서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임기에서는 북핵을 해결해야 할 인센티브, 즉 유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 유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을 가로막을 악재가 또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할 대공황입니다. 대선이 있을 2020년에 미국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해서 글로벌 대공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기업 채권 주황값이 BBB이고 한 번 더 떨어지면 BBB-, 즉 투기 등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기업 채권 시장에서 부도 세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차입대출 시장, 레버리지드 론 마켓에서 이자율이 오르면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CLO, 즉 담보대출 증권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대출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미국을 덮칠 것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100%인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충분히 즉 5%포인트 정도 내릴 수 없고 부채가 많아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발생할 경기 후퇴가 대공황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0년 미국발 글로벌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반복 가능성, 박훈탁TV 25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훈탁TV 이슈방담 2회 방송,
해외 선물 주가지수 매도로 자본가 계급되자 2020년 미국발 글로벌 대공황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특수로 대공황을 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앨런 와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미국사 516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기습 당시 미국은 실업자가 무려 400만 명이었고 공공산업진흥국가 같은 정부기구에 기대어 일을 하는 인구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가정의 40%의 연간소득은 4인 가정의 최저생계비 1,500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1년에도 대공황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른 4년 동안 연방정부는 모두 3,060억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전시국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차용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국민의 연간소득이 1940년 780억에서 1945년 1710억으로 껑충 뛰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발생한 전쟁 특수로 해결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유도하고 방조했다는 가설은 수십 년에 걸친 치열한 허위화, falsification, 즉 검증에도 불구하고 허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유도하고 방조했다는 가설은 역사학계에서는 고전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트럼프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면 크던 작던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 특수를 동반해서 2020년에 경기 후퇴가 발생해서 대공황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크던 작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교체될 수 있다는 발언은 상당한 무게가 실린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사라지면 국내 종북 세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종북 세력이 서로 먼저 동료들의 종북 반역 행위를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서로에게 총질과 칼질을 하는 놈도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에서 한국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의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간첩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자들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직성, 청렴성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고 수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10만 불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로 박훈탁TV 1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